안녕하십니까, 최영선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9월 모의고사 가형입니다. 문제풀이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시험 보느라 참 고생 많으셨는데, 이거 가지고 너무 이제 뭐 수능 때 어떻게 될지 압박받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오늘 고생해서 시험 봤는데, 심적으로 힘들 필요는 없잖아요. 좀 신기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고, 와, 재밌다, 신기하다, 예, 이런 느낌으로, 오늘 하루는 좀 명랑하게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21번, 29번, 30번 변별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세 문제 먼저 같이 풀어보고요. 나머지 4점짜리도 바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이 해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fx가 a가 되도록 하는 x들은 전부 다 g값도 a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fx하고 gx가 동시에 a가 되도록 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x값을 생각해보면 그 x값을 t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뭘 만족한다? sin k 곱하기 t 플러스 2가 뭐와 같다? 3코사인 12t하고 같은데 요 값이 바로 a랑 똑같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sin k 곱하기 t는 sin kt는 a-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12t는 바로 3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t를 하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fx가 a가 되도록 하는 x값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fx가 a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sin kx가 여전히 a-2가 됩니다. 이거 t는 그냥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어떻게 된다? sin kx가 a-2가 되도록 하는 x값들이 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x값들에 대해서 전부 다 뭘 만족한다? 이 gx가 다 a가 되도록 하는 k의 개수를 찾아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x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sin kx하고 sin kt가 어쨌든 a-2로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떤 두각 알파, 베타에 대해서 sin 값이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삼각함수 정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어떻게 된다? 길이가 1인 동경을 알파만큼 돌렸을 때 이 끝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길이가 1인 동경을 각각 알파만큼, 베타만큼 돌렸을 때 뭐가 같다? 서로 y좌표가 같다 이 얘기죠. 그걸 만족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다? 알파만큼 돌렸을 때, 베타만큼 돌렸을 때 동경이 일치한다. 즉 알파하고 베타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면 되겠어요? 바로 파이의 짝수의 차이가 나면은 두 동경의 일치함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좌표가 같기만 하면 되니까 알파하고 베타만큼 돌렸을 때 두 동경이 어떻게 된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것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럼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뭘 만족하면 되죠?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합이 바로 파이의 홀수배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대한 그 사인 값들이 서로 같으려면 알파가 뭘 만족하면 되겠다? 파이의 짝수배에 베타를 더하던가 또는 파이의 홀수배에 베타를 빼던가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 지난 6월 모의고사 21번을 떠올려 보더라도 이 동경의 위치관계에 따른 문제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나온 게 제 생각엔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삼각방정식의 일반에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가 같으려면 알파는 뭐다?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n승 베타하고 똑같다. 이걸 써서 푸셔도 되는데 사실은 지금 교육과정엔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이걸 모르더라도 동경의 위치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그러니까 즉 sin kx하고 sin kt 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바로 이 kx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바로 어떻게 지금 파이의 짝수배 베타를 더한 거하고 똑같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파이의 짝수배에 뭐를 더한다? k 곱하기 t를 더한 거하고 똑같으면 이거에 대한 사인값 역시 똑같이 a-2가 나올 테고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 파이의 홀수배에서 k 곱하기 t를 뺀 거, 이 값이 kx가 되면 사인값 역시 동일하게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x값은 어떻게 되죠? k로 그냥 각각 약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k분의 2n파이 플러스 t 이런 형태가 되던가 아니면은 k분의 2n 플러스 1파이 마이너스 t 이런 형태가 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fx가 a가 되도록 하는 근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x값들이 죄다 뭘 만족해야 되죠? gx가 a가 돼야 되죠. 한마디로 이거의 12배한 값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어떻게 된다? 3분의 a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최종식을 써보면요. 바로 이런 것이죠. 코사인 요거 12배 이거 12배 하면 각각 어떻게 되느냐? k분의 24 n파이 플러스 12t
요 값이 3분의 2로 나와야 되고 같은 방법으로 이 값 역시 무조건 gx가 a가 돼야 되니까요. 한마디로 여기다 12배한 코사인 값은 코사인 k분의 2n 플러스 1 곱하기 12파이 마이너스 12t가 동일하게 3분의 2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3분의 2 값이 어떤 값이었어요? 자, 이 값이 바로 코사인 12t였잖아요. 한마디로 이 각각의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지금 서로 똑같다 이 얘기죠. 그럼 아까 사인 값이 같으려면 알파 베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구해봤는데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같으면 알파 베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따져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같다라는 거는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길이가 1인 동경을 알파만큼 돌렸을 때 끝점의 좌표가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 베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1인 동경을 알파만큼 돌렸을 때 끝점의 x좌표가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길이가 1인 동경을 베타만큼 돌렸을 때 끝점의 x좌표가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만큼 돌렸을 때 베타만큼 돌렸을 때 x좌표가 똑같으려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동경이 아예 일치해버리면 되겠죠.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차가 어떤 차이가 난다? 파이의 짝수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x좌표가 같기만 하면 되니까 알파만큼 돌렸을 때 동경하고 베타만큼 돌렸을 때 동경이 서로 어떻게 된다? x축에 대해서 위아래 대칭이기만 하면은 y좌표는 다르지만 x좌표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동경의 x축에 대해서 위아래 대칭이 되려면 두 각의 합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바로 파이의 짝수배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알파가 어떤 형태로 표현된다? 2파이n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형태로 표현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삼각방정식의 일반에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자, 뭐 그걸 알고 있으면 바로 구할 수도 있긴 하죠. 코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베타 같다는 얘기는 알파는 2파이n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와 같다. 뭐 일반에 구하는 공식 교육과정선 빠져 있지만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바로 써도 괜찮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증명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코사인 값이 이 코사인 12t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바로 이 각이 어떻게 된다? 바로 2n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2t 형태로 표현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코사인 값이 이 코사인 값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이 각 역시 어떻게 된다? 2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2t 형태로 표현된다 이거죠. 여기서 m은 정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지금 보세요. 이 값이 어쨌든 파이의 짝수배 플러스 마이너스 12t 형태가 되려면 여기는 플러스 12t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뭐이기만 하면 되겠다? 파이의 짝수배, 즉 k분의 24인이 짝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n은 임의의 정수거든요. 그러니까 k분의 24인이 짝수가 되려면 k가 뭐다? 24랑 약분돼서 분자의 최소 2는 남겨둬야 되니까 k는 어떻다? 12의 약수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각 역시 이 파이의 짝수배 플러스 마이너스 12t 형태가 되려면 일단 마이너스 12t 플러스 마이너스 12t 형태에 들어가고요. 그럼 뭐만 만족하면 되겠다? 이 부분이 파이의 짝수배 형태이기만 하면 되겠다. 한마디로 k분의 2n 플러스 1 곱하기 12가 n은 임의의 정수입니다. 얘가 짝수이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2n 플러스 1은 항상 홀수니까 k분의 12가 짝수다. 즉 k는 6의 약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k는 12의 약수면서 동시에 6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k는 뭐죠? 6의 약수가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k의 개수는 그래서 6의 약수인 1, 2, 3, 6, 4개가 답이 됩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선생님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수능대장 확통에 똑같은 문제가 있죠. 그때는 뭐였냐면 흰 공 4개, 검은 공 4개를 나눠주는데 어쨌든 흰 공이든 검은 공이든 상관없이 적어도 1개 이상씩 모든 학생이 받는 경우였었는데 이거는 살짝 다르긴 하지만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흰 공 4개와 그 다음에 검은 공 6개를 나눠주는데 이게 사람 수가 더 적어서 쉽거든요. 그치? 수능대장에서는 사람 수가 4명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상자예요. 그래서 A, B, C 세 상자에 남김없이 나눠 넣는데 어쨌든 간에 공의 종류는 상관없이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하는 나눠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한 번에 연산으로 계산하기 조금 어렵고요. 그냥 어떻게 한다? 그나마 흰 공 4개, 검은 공 6개니까 흰 공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흰 공 4개를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 기준으로 나눠서 푸시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흰 공 4개를 아예 한 명한테 다 몰아주는 경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흰 공 4개를 2명한테만 주는 거예요. 근데 흰 공 4개를 2명한테 주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두 개씩 나눠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흰공 4개를 2명한테만 주는데 어떻게 준다? 한 명한테는 3개 주고 나머지 한 명한테는 하나만 주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케이스 어떻게 된다? 흰공 4개를 3명한테 다 나눠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3명이 흰공을 각각 적어도 하나씩 받으려면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자꾸 사람하고 상자를 헷갈리는데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자 하나에는 흰공이 2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자에는 흰공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4번만 간단하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흰공 4개를 한 상자에 다 몰아넣는 경우의 수인데, 자, 그렇다면 흰공 4개를 한 상자에 다 몰아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3가지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를테면은 A, B, C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A 안에 흰공 4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검은 공 6개만 줄 건데, 검은 공 6개인데 B하고 C는 아직 공을 아예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색깔 상관없이 무조건 2개 이상씩 공을 받아야 되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검은 공 2개씩 일단 미리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검은 공 2개만 추가로 더 배분하면 되니까 이 경우의 수는 3H2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4C이니까 18이 됩니다. 3 곱하기 6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18가지 나오고요.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셋 중에 2명만 골라서 흰 공을 2개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셋 중에 2명 고르는 경우의 수가 3컨비네이션 2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에요.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A, B가 뽑혀서 흰공 2개 이렇게 받은 상황이죠. 검은 공 6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C가 아직 아예 못 받는 상황이니까 C한테 2개 주고 시작합니다. 그럼 4개만 추가로 더 주면 되니까 이 경우의 수는 바로 뭐다? 3H4가 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얘는 6컨비네이션 4니까 15가 되고요. 그래서 45가지가 되는 거죠. 18가지, 45가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볼게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일단 셋 중에 한 명은 어때요? 흰공 3개 가져가야 되고 나머지 둘 중에 한 명은 흰공 하나 가져가야 되니까 그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A가 흰공 3개, B가 흰공 하나 이렇게 가져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은 공 6개를 나눠줄 건데 B는 아직 공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공 하나 받고 시작해야 되고 C도 역시 아예 공을 못 받았으니까 2개 받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은 공 추가로 몇 개? 3개만 더 배분하면 되겠죠. 그 경우의 수는 바로 3H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6 곱하기 그 다음에 쟤는 53이니까 10이죠. 60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 봅시다. 네 번째는 어쨌든 셋 중에 한 명만, 셋 중에 상자 하나만 2개의 공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 상자 고르는 경우의 수 3가지가 되고요, 지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상자 A, B, C에 A를 골라서 흰공 2개 넣고 BC에는 흰공 하나씩 넣는 거예요. 검은 공 6개 나눠주는데 얘네들은 지금 공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미리 하나씩 주고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추가로 4개만 더 나눠주면 되겠죠. 그 경우의 수 역시 3H4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15니까 45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이런 애들 다 더하면 90에다가 78을 더하니까 168가지가 답이 됩니다.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30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좀 신기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문제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좌표 평면상에서 각각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y는 2의 x-2승은 이렇게 그려질 테고요. 그 다음에 y는 -2의 -x 플러스 1승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2의 -x 플러스 1승 그래프. 자, 그런데 y는 ax 플러스 b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 이하이고 얘 이상이란 얘기는 요 사이에서 y는 ax 플러스 b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걸 만족하는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최대 최소값을 계산을 하는 건데, 자, 이게 a하고 b 둘 다 움직인다고 하면 좀 약간 헷갈리거든요. 기울기도 움직이면서 y절편도 움직여. 근데 얘하고 얘 사이에 있어야 돼. 이게 살짝 헷갈리니까, 자,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좀 쉽냐면 a를 특정한 값으로 고정시키는 게 조금 더 필요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a 범위를 좀 대략적으로나마 생각할 수 있는데요. a가 음수면 안 되죠. 이게 감소함수면은 항상 얘하고 얘 사이에 들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a가 0이던가 또는 a가 0초과일 때만 생각하면 되는데, a가 0이면 어쨌든 뭐 ab가 존재한다고 하면 ab 자체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두시고 우리가 언제만 생각한다? a가 양수일 때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가 양수인 어떤 특정한 값으로 고정되면은 지금 b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고 b가 작으면 작을수록 아래로 내려가는데,
항상 이 그래프가 두 곡선 사이에 있으려면 b의 최대값은 어디? 위에서 접할 때가 b에서 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 곡선에서 접할 때가 b의 최소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위의 곡선 이거에 접할 때 한번 b를 a로 표현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곡선 요거에 접할 때 b를 a로 표현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이 곡선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자 접한다라고 하면은 이 접점의 x좌표를 잠깐 t라고 할게요. 그럼 t일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2의 t-2승하고 at 플러스 b하고 같기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일 때 미분값이 같아야 되니까 2의 t-2승은 a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자 얘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양변에 자연로그 잡으면은 t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ln 플러스 2라고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좌변은 a가 되고요. 우변은 a 곱하기 ln 플러스 2a 플러스 b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죠. 한마디로 b가 어떻게 될 때 b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 곱하기 ln 마이너스 a일 때 위에서 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 범위는 어떻게 된다? 접할 때 b보다는 같거나 작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밑에서 이 곡선하고 접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접점의 x좌표를 잠시 k라고 두면 똑같이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k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승이 ak 플러스 b하고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k일 때 미분값을 따져보면 2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승이 누가 같다? a하고 같기만 하면 되겠죠. 똑같이 b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보면요. 양변 자연로그 잡아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ln-a랑 똑같은 거고요. k 대신에 지금 뭘 대입할 거다? 1 마이너스 ln-a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a가 a 마이너스 a ln-a 그 다음 플러스 b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으니까 자 b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 밑에서 접할 때는 b 값은 a ln-a 그 다음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접할 때보다는 b가 같거나 커야 요 사이에 들어갈 테니까 b는 어떻게 된다? 이거 이상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b 범위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a 곱하기 ln-a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a ln-a 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ln-a네요. 마이너스 a ln-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하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a는 양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구체적으로 a 범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생각을 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기울기가 너무 과도하게 크잖아요. 기울기가 작은 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기울기가 과도하게 커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아무리 y절편을 조절하더라도 이 두 곡선 사이에 들어있는 AB를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럼 A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실수 B가 있기만 하면 되겠어요. 얘를 만족하는 실수 B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바로 A 곱하기 ln-a 마이너스 2a가 정말로 마이너스 A 곱하기 ln-a 마이너스 a보다 같거나 작기만 하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A 범위를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A는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양변 A로 나눠주고요. 왜냐면 A가 양수니까 양변 A로 나누는 거 부동호의 방법 안 바뀝니다. 그래서 ln-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ln-a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되니까 ln-a가 2분의 1 이하다. 그래서 A 범위를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A가 어떻게 되죠? 2에 2분의 1승 이하가 되고요.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생각해 줍시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에 대해서 AB의 최대 최소를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계속 풀어봅시다. B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양변 AB 곱해도 부동호의 방향 안 바뀌죠. A가 양수니까요. 됐나요? 그래서 A 곱하기 B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 ln-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쪽은 그 다음에 A제곱 ln-a 마이너스 2A제곱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B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한다? 이걸 만족하는 A 범위에 대해서 이것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 범위에 대해서 이것의 최소값만 계산하면 되겠죠. 드디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값의 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A제곱 ln-a 마이너스 A제곱 얘네들을 지금 미분해 보면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 마이너스 2A 곱하기 ln-a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A분의 1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그냥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그러니까 A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A A제곱에 A분의 1이니까 맞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여기까지 지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양변 A로 나눠도 괜찮죠. A 양수니까요. 그러니까 ln-a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즉 A가 뭐일 때?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일 때 그때 어떻게 되죠? 극대이자 최대값을 갖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넘겨서 지금 3이고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A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일 때 바로 이 값이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대값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죠? 이게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어내면 ln A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마이너스에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면 바로 2분의 2의 마이너스 3승 얘가 바로 지금 어떻게 된다? 라지 M이다.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이거의 최소만 알면 되거든요. 이거의 최소는 어떻게 되느냐? A제곱 ln A 그 다음 마이너스 2A제곱 요거를 한번 미분해 보면 똑같이 풀면 됩니다. 2A 곱하기 ln A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살펴볼 거잖아요. 그런데 양변 A로 나누더라도 A가 양수니까 뭐 이렇게 등호성립하고요. 그래서 이 ln A가 뭐가 될 때? 3이 될 때, 즉 ln A가 2분의 3일 때 어떻게 된다? 극소이자 최소가 되는데, 즉 A가 2에 2분의 3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주어진 A 범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커봤자 2의 2분의 1승밖에 못 커집니다. 그러니까 2의 2분의 3승에서 극소이자 최소가 되는데 주어진 A 범위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2의 2분의 1승까지밖에 못 가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A가 뭐일 때? 바로 A가 2의 2분의 1승일 때 최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대입하면 안 돼요. 주어진 A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계산해 보면요. 2의 2분의 1승을 대입해주면 최소값은 지금 A제곱 곱하기 ln A 마이너스 2에다가 A에다 2의 2분의 1승을 대입하는 거니까 바로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쪽은 2분의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스몰 m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죠? 라지 m하고 스몰 m을 세제곱해서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라고 했으니까 라지 m은 잠깐만 계산 마지막에 똑바로 하셔야겠죠? 라지 m은 2분의 그 다음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요거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2의 3승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2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의 절대값 씌워버리면 이거 소거가 되고 16분의 27이 돼서 답은 43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30번 풀이까지 모두 맞춰봤고요. 우리는 좀만 쉬고 바로 이어서 4점짜리 풀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